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2일 저녁 7시입니다. 2.12 총선이라고 있습니다. 1985년 2월 12일 총선입니다. 이 총선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2.12 총선 때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강경투쟁을 선언한 당시 김영삼 씨가 이끌던 신민당이 이 선거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고분고분하던 민한당을 누르고 제1야당으로 올라가면서 한국 정치가 민주화를 대세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2년 뒤 19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드디어 국민들이 요구하던 직선제를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은 피를 흘리지 않는 민주화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 시작이 2.12 총선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꾼 선거였습니다. 3월 9일도 아마 역사를 바꾸는, 역사를 재정리하는, 한 시대를 정리하는 이 극좌 운동권 출신들을 치우는 그런 역사적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선 주자 토론을 보면서 제가 문득 영화 하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요사이 영화 채널에서 가끔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석양의 무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원명이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이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영될 때는 1966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석양의 무법자. 여기 나오는 배우가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The Good, 그 다음에 리 벤 클리프란 배우가 The Bad, 그리고 일라이 월릭이란 배우가 The Ugly를 연기한 이 영화는 흔히 이탈리안 스파게티 서브 영화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독이 이탈리아 사람 세르지오 레오네라는 사람이고요. 이 스페인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주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면서 하여튼 기존의 미국의 서브 영화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대배우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가 또 유명하죠.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을 했습니다. 이 제목, The Good,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그런데 한국 정치판에도 이런 인간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비겁한 사람, 비열한 사람, 느긋한 사람. 저는 이 세 사람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참 비겁해요. 또 한 사람은 좀 비열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느긋합니다. 비겁한 사람은 누굴까요? 비열한 사람은 누굴까요? 느긋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국 정치판입니다. 비겁한 사람은 어제 4명 중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데 있는 사람입니다. 비열한 사람은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느긋한 사람은 4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겁한지, 누가 가장 비열한지, 누가 그래도 느긋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토론을 끝내고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에게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쉽다면서. 질문을 하면은 자꾸 엉뚱한 딴소리를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딴소리를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계속 냉소적인 웃음, 가짠타는 웃음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상대는 주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종전 선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주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결정적 질문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듣고 싶다. 종전선언 추진한다는데, 찬성한다는데 지금이 종전 상태냐? 이렇게 딱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종전 상태인데 법적으로 정전 체제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 40개 사단이 대체하고 있는데 이게 종전 상태냐? 이게 종전이냐? 이렇게 물고 들어가면서 이재명 씨가 코너로 몰리자, 그러면서 또 윤석열 후보가 더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쭉 끄집어내면서 무조건 전작권 회수를 해야 한다 등등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걸로 봐서 당신의 노선은 친중, 친북, 반미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법률가가 그런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됩니까? 나는 전작권 무조건 회수 그런 발언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발언을 해놓고 윤석열 후보가 그걸 지적하니까 그걸 거짓말이라고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무고성 거짓말이죠. 윤석열이 거짓말 했다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이없다는, 가짠타는 그런 표현을 짓더니 끝나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질문하면은 자꾸 엉뚱한 딴소리를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토론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어제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느긋하게 보이고 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윤석열 후보죠. 느긋하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토론 룰을 어기지 않고 여러 새빨간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려고, 거짓말이야 안 한 사람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하죠. 안 하려고 노력하는, 최소한 노력하고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또 쓰는 용어가 점잖고 해서, 어제 토론을 본 사람은 누가 말 잘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누가 많이 아느냐 보다는 누가 거짓말을 적게 하느냐, 누가 그래도 인성이 좋은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을 계속하면은 거기서 논의되는 것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저 사람이 태도가 어떠냐, 인간성이 어떠냐,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되풀이 할수록 윤석열이 가장 유리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인상과 인성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는 게 참 많은 사람이고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느낌은 드는데, 안철수 후보는 자기의 이야기를 정치적인 용어로 전달하는데 조금 깝깝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아는 건 많은데 저게 과연 실천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 저분은 역시 공직 생활을 안 해보아 놓으니까 공허한 느낌을 줍니다. 때로는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조금 정치적 인간형이 아니란 느낌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모습은,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과학기술을 이야기하는 그런 또 장점은 있죠. 심상정 후보는 말이 가장 청산유수입니다. 말로만 치면은 아마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좌파적, 자기들은 진보라고 그러겠죠. 좌파적 시각에 딱 맞춰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특히 주 4일제를 자꾸 고집을 하는데 그게 윤석열 후보가 그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주 4일제, 지금 주 5일제, 과거에는 주 6일제였잖아요. 그전에는 주 7일제였잖아요. 주 4일제를 그냥 회사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지 이걸 뭐 회의적으로 법제화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 문제를 먼저 건드린 것은 아주 놀라운 무례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김혜경 씨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등등과 같은 뜬소음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추궁을 하다가 그것도 되말렸죠. 윤석열 후보가 아니 검찰이 수사기관이 검찰인지 경찰인지 어쨌든 검찰로 기억됩니다. 검찰이 이재명 씨 수사하는 인력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부인 수사에 투입을 했는데 나온 게 뭐냐 이래버렸죠.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입에서 김건희 씨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먼저 김혜경 이름을 올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자위적 차원에서 김건희 씨를 거론해야 되는데 먼저 김건희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면서 어떤 단어 하나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비겁한 자가 누굽니까? 가장 비열한 자가 누굽니까? 가장 느긋한 자가 누굽니까?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감사합니다.